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뉴스 시간에 멀쩡해 보이는 성년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고를 저지르고 도대체 어쩌다 그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 꼴보기 싫어서 또는 열받아서, 그래서 사람을 해쳤다. 이런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하고 막상 일을 저질러 놓고는 그 자신도 원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그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서 있곤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지요. 이것은 뉴스에만, 그러니까 거리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도 이런 식의 범죄 행위를 목격하곤 합니다.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들의 이름을 밝히고 적시해서 A를 사형시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나 B를 쳐 죽여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식의 행위를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런 식의 말도 좀처럼 우리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하고 예상을 못하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해졌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스스로의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사람이 점점 발달하기 이전의 단계로 퇴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 실제로 새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증오심이 싹 텄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마음에 이런 식으로 증오의 나무를 품고 있는 사람은 결국 악마의 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슬픔에 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분출하고 때로는 그 분노를 더욱 키워서 더 강하고 흉폭한 그런 상태로 표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만일 범죄를 저질러서 분명한 형법상의 범죄자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형사사법기관이 그들을 처리할 겁니다. 혹시 그들이 분명한 정신질환자로서 그래서 우리의 행정기관들이 그들을 관리하게 된다면 역시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만나는 그들은 평소에 그럴 수 있으리라고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단지 좀 다혈질인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의감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겼다가 그것이 사고처럼 범죄가 되는 것이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사고라고 느끼는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처럼 관리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이웃은 어떻게 되는가? 선량한 국민들이 그들의 이웃일 텐데 그 이웃은 결국 이 증오자들, 그들 앞에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행정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그들은 단지 환자라든지 혹은 품행이 좋지 않다든지 하는 그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사회적 위험 요소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 정부라든지 행정기관에서는 이들을 어떻게 좀 더 제대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들을 그러한 태도가 있는지,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지 인터넷 게시판을 감시하고 평소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감시하고 그럴 수는 없죠.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허용되지 않는 통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람들을 사전에 그들에게 정보를 알려서 주의하게 하고, 그리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신속하게 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놓는 그러한 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증오자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그런 가해자들에게 법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책임을 제대로 지울 수 있도록 그런 확실한 절차를 마련해 두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이들을 격리해서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선량한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선량한 국민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소에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것처럼 허무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피해자가 되고 나서는 그 말을 못하죠. 단지 주위 사람들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주위 사람들은 다음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후보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들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는 이 분노자들, 그리고 자신이 혐오하는 것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행동을 하는 분노자들, 증오범죄자들, 그들은 국민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고 그리고 유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위협적인 말을 한다든지 폭행을 예고하는 글을 쓴다든지 분노가 응축되어 있는 그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자들과의 접촉을 피하십시오. 만일 접촉을 피할 수 없다면 그들이 험악한 표정으로 여러분 앞에 위협을 하고 그리고 험한 말을 하고 그러거든 대항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하면서 신속하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한 번 그런 일이 있으면 다시 상대하지 않고 그들과 한자리에 있지 않도록 생활의 동선을 조정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온라인에서 있었든지 혹은 오프라인에서 있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위기의 상황을 모면한 후에는 즉시 범죄 신고를 하십시오. 그것도 반드시 하십시오. 이러한 증오자들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 위키백과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간헐적 폭발성 장애자 IED라고 하는 이들은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행동장애의 일종이며 분노의 감정을 느끼면 불규칙적으로 격하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사용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상대로부터 어떤 도발을 받으면 이때의 도발은 공격은 아닙니다. 단지 그의 성질을 건드린다 하는 것이 그가 기분 나쁠 만한 어떤 짓을 한다. 예를 들어서 눈앞에서 새에게 먹이를 준다. 전혀 위협이 된다든지 폭력적인 행위가 아닌 그런 것을 보면서 제 눈에 거슬리면 그것이 도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로부터 어떠한 도발을 받으면 무의식적으로 충동적 공격성을 보이며 몇 가지 정서적 변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약간 이성을 잃은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에 의하면 간헐적 폭발성 장애는 파괴적 충동 조절 및 품행장애 거기에 속하고 조울증이라든지 하는 기타 다른 정신질환과 연계되어서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러한 간헐적 폭발성 장애가 발현됐을 때, 그러니까 이러한 발작이 보였을 때, 즉 분노를 폭발시켰을 때, 그럴 때는 거의 3분의 1 정도의 확률로 대단히 많죠. 짧은 시간 동안에 다양한 신체적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IED 장애자는 전체 우리 인구 집단을 전체 집단으로 보았을 때 의외로 큰 부분을 큰 집단으로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위에 있는 위험 요소 그런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 자신이 혹시 이렇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고 그런 분노에 잘 빠지는 휩싸이는 사람이라면 일단은 병원을 방문해서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아직은 좀 미미하다. 그냥 화가 나고 불만스럽고 그러한 어떤 초기 증세, 남에게 화풀이를 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혹은 어떤 가해를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구급 팁을 활용하라. 그 내용은 응용사회심리학 저널에서 밝힌 내용인데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 구급 팁입니다. 규칙적인 심호흡을 반복할 것. 이때 4초간 숨을 들이쉬고 8초간 숨을 내쉬기. 이것을 반복할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화가 날 때. 두 번째, 추바춥스 같은 막대 사탕을 빨아먹어라. 그러니까 손잡이가 있는 사탕을 잡고 그 사탕을 빨아먹으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것을 늦출 수 있다. 왜냐하면 입안에 사탕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좀 한숨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분노를 터뜨리면 지금 일을 저질러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튜브 베개를 물 위에 띄워놓고 그것을 베고 물에 둥둥 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편안한 장면을 상상하라. 네 번째, 포근하고 상큼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단어나 글귀를 평소에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 이럴 때 읽거나 소리내서 말하는 것을 반복하라. 다섯째, 요가를 하듯이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을 하라. 여섯째,
그 다음에 이성적인 생각을 하도록, 그러니까 분노를 자꾸 키우지 말고 곱씹지 말고 그것을 이성적인 생각으로 대체하는 그런 것을 평소에 계속 반복하고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문제이지 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일이고 내가 이것을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대표자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말로 하든지 글로 쓰든지 해서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하나, 둘, 셋 하면서 10가지 헤아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을 종이에다가 일단 한번 썼다가 다 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인터넷 게시판에 쓰든지 말로 표현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 이러한 것이 그 팁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을 스스로 잘 다스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번 회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